안녕하세요. 자, 브룩필드 인프라스트럭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배당이 4%라고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분기 배당이고요. 근데 조금 더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LP가 붙은 거는 배당세가 거의 39.6%에 달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BIPC를 구입하는 게 좀 더 좋고요. 실제 이렇게 4%에 39.6%의 세금이 붙이면 많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실제로 매매되고 있는 것 중에는 BIPC를 선생님들이 구입하시면 현재 배당 수익률이 3.5%에 해당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일부에서 봤다시피 이 BIPC를 만든 게 BIP에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좀 더 참여하기 쉽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3.5% 배당이 되는 가격은 조금 높지만 그 LP 버전이 아니라서 조금 더 세금의 부담이 적은 버전으로 만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인베스터 데이에서 충분히 자신들이 자랑할 만한 거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어쨌든 그러면 지금부터 저와 함께 3, 4 뉴스를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커뮤니티의 반응을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현재 배당 수익률은 3.5%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요거는 약간 코로나로 인해서 컷이 약간 됐는데 앞으로 회복이 된다면 오르겠죠. 자, 먼저 뉴스를 한번 관련 뉴스를 살펴볼 건데요. 브룩필드 인프라 관련한 뉴스들이 많은데 뭐 인베스팅닷컴에도 있고 야후 파이낸스도 있는데 제가 여러 군데 걸 가지고 와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입니다. 첫 번째 뉴스는 바로 그런 제목이었는데요. 5년 안에 브룩필드 인프라스트럭처 파트너스가 위치할 곳은 어디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 보시면 뭐 4.2%의 뭐 이런 성장을 보여주는 이런 브룩필드 인프라스트럭처가 있는데 쉬운 답이 있고 그 다음에 좀 더 구체적인 답이 있는데요. 쉬운 답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계속해서 이렇게 익스텐딩을 하고 있죠. 13년 연속 연간 배포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브룩필드 인프라스트럭처는 need to buy more infrastructure asset. 자, 브룩필드 인프라스트럭처는 더 많은 인프라 자산을 구매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 브룩필드 인프라스트럭처의 미래는 뭐다? 더 커져 있을 거다. bigger이다. 라는 거죠. 그러나 이거는 뭐 핵심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브룩필드 인프라가 비즈니스를 하는 법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어쨌든 5년 뒤에 이 브룩필드 인프라스트럭처 파트너스가 있을 것은 어쨌든 더 큰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더 bigger 한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 그들이 이 increase를 계속해서 하려면 여기에서 좀 더 긴 대답이 있는데요. The long answer이 있죠. 자, 브룩필드 인프라스트럭처 파트너스는 managed by Canadian Asset Manager. 자, 100년 이상 지속된 역사적인 인베스팅 그 자산 관리인 브룩필드로부터 이렇게 운영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브룩필드 에셋은 뭐다? buy and hold 타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워렌 버핏이 buy and hold죠. 구매하고 버티는 거. 근데 이 브룩필드는 기본적으로 뭐라는 거예요? 액티브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브룩필드들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사서 강화를 시켜서 파는 타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자기가 사고 싶은 조금 괜찮은 가격에 나오면 사고 그리고 팔고 이렇게 하는 게 비즈니스의 표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파트너십이 뭐 팔거나 사지 않더라도 여전히 어떻게 그들의 포트폴리오 가치와 현금 흐름을 생산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는 그룹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브룩필드 인프라스트럭처 파트너스는 500 밀리언의 가치의 자산을 판매했고 또 가까운 미래에 700 밀리언을 팔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현금을 계속 얻고 그 다음에 이런 캐시들을 바탕으로 유로피안과
인디안의 텔레콤 자산들을 구매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에너지 섹터라든지 뭐 이런 현금 흐름 등을 계속해서 만들기 위해서 팔고 사고 팔고 사고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흥미로운 건데요. 자, 2020년에는 흥미로운 일이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주식의 분할을 했습니다. 자, 기존의 브룩필드 인프라 요거는 BIP는 그 4%대 배당을 주지만 세금이 LP이기 때문에 그 36% 거의 뭐 39%를 떼간다고 해도 무방한데요. 근데 이거를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조금 투자하기 쉽게 BIPC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배당세 뭐 16%, 15%만 떼겠죠.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가격이 거기에 맞춰서 배당금이 한 3.5%로 측정이 되어 있다. 그래서 요런 답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투자자들이 뭐 파트너십 소유의 뭐 세금 추가적인 세금들에 부담할 필요 없이 뭐 10% 정도 감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뭐 그렇지 않다.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 bigger in a interesting way. 그래서 이 결론이 뭐냐면 물론 이 브룩필드 인프라스트럭처 파트너스가 5년 내에 더 커질 것이라는 게 will be bigger in 5 years time. 그러나 그 이야기는 거의 hard written 쓰여져 있다. 돌로 쓰여져 있지 않다. 달리 말해서 확정적인 건 아니라는 겁니다. 더 커지겠지? 아마도 라는 뜻이죠.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는 뭐 많은 활동들이 있을 거다. 여기에는 뭐 자산의 수준을 뭐 탑너치 폼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자산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다양한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5년간은 앞으로 브룩필드 인프라 파트너스가 매우 흥미로운 5년간의 성장이 기대된다라는 게 이 기사의 내용입니다. 물론 뭐 브룩필드보다 좀 더 우리가 좋아하는 주식이 밑에 있다라고 소개를 하고 광고를 하긴 하는데 어쨌든 좀 더 커질 것 같은 흥미로운 주식이라는 게 첫 번째 기사의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뉴스 기사인데요. 브룩필드 인프라스트럭처가 to buy Enercare in 4.3 billion deal. 자, 브룩필드 인프라스트럭처가 그 토론토에 기반을 한 그러니까 캐나다 회사죠. 에너지 레지덴탈 에너지 인프라스트럭처 프로바이더 에너케어를 4.3 빌리언에 샀다. 물론 빚을 1.1 빌리언을 껴서 이거는 캐나다 달러로 29달러. 이거는 뭐다? 53%의 프리미엄을 주고 인수를 했다는 거예요. 이 종가 18.91달러보다 매우 비싸게 매수를 했죠. 제가 이걸 찾아보니까 약간 웅진 코웨이 같은 느낌이에요. 이 회사가 그러니까 렌탈 사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1.6 밀리언 커스터머를 대상으로 어떻게 애뉴얼 홈 에너지 같은 렌탈 서비스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서비스들을 제공을 한다는데 아마 이 사업의 확장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에너지 렌탈 뭐 가스 회사일까요? 어쨌든 에너지를 빌려주는데 제가 보니까 뭐 웅진 코웨이 아니면 한정 같은 느낌인데 좀 더 찾아봐야겠죠. 어쨌든 프리미엄을 주고 이렇게 확장을 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있고요. 또 세 번째 뉴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is shaping up to be a huge year for Brookfield Infrastructure. 자, 9월 29일 따끈한 건데 2021년은 어떻게 된다? 매우 큰 해가 될 거다. 브룩필드 인프라스트럭처에 있어서. 그 내용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볼게요. Resilience amid the storm. 자, 폭풍 속에서 회복력이 강하다. 올해 상반기는 매우 격동적이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most of Brookfield business performed well. perform을 잘 했다는 거죠. 그래서 뭐 utility, energy, data infrastructure business는 뭐 어떻게 이 FFO의 상반기에 얼마를 창출했다는 거죠. Which was an impressive 45 million above their result during the same period of 2019. 자, 2019년에 비해서 더 인상적인 4,500만 달러 더 인상적인 기록을 했다는 거죠. 그 아까 얘기했던 몇 퍼센트? 8% 이상 했다는 거죠. 전년도 상반기에 비해서. 그 다음에
트랜스포트 이런 거는 뭐 그들의 FFO의 30% 차지하는 거는 좀 더 뭐 힘들었다. 이 팬데믹의 영향으로. 그래서 올해 회사의 FFO에 3% 정도 영향을 미칠 거다. 전부 다 보도 자료 안에 들어있었던 내용이죠. 자, aside from foreign exchange and economic shutdown.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브룩필드의 문제점이 나오죠. 지금 위기. 이 해알화, 브라질 해알화 관련한 환차손과 그 경제적인 셧다운, 코로나로 인한 게 이런 게 브룩필드의 성장에 뭐 조금 딜레이를 줬을지라도 그리고 작년에 있어야 됐던 그 작년에 12월에 인수하기로 했던 last December에 인수하기로 했던 인도의 그 통신회사 타워들 13만 5천 개 하는 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거래 혜택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걸 먼저 던져놓고 이 뉴스 세 번째 거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 Getting it all back and then some. 자, 모든 것들을 되찾아버린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한다? 자, 2021년에 더 잘 나간다는 거죠. 자, 이런 운송 부분에 그 격동에도 불구하고 2020년 실적이 어떻게 더 성장한다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위기였지만 더 성장한다는 거예요. 이런 뭐 다양한 대부분의 것들을 상쇄하면서 해알화 위기라든지 아니면 셧다운 관련 물량 감소로 인한 걸 모두 상쇄하면서 성장을 할 것이다 라는 거죠. Brookfield also expect to benefit from organic growth, investments and additional acquisition next year. 그래서 브룩필드는 내년에 어떻게 유기적으로 성장하는 투자와 추가 인수로부터 더 이익을 얻을 것이다 라는 거죠. 이 브룩필드 애셋 매니지먼트는 LNG, 터미널 오퍼레이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인수를 했고 그래서 새로운 기회도 확보를 했고 이 거래에 투자를 하면서 계속하고 있다. 그리고 3에서 5년 이내에 계속 데이터 인프라 부문에 투자를 할당할 것이다. 증가시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러한 상승 추세는 계속될 것이다. 그래서 브룩필드의 자본에 대한 그 재순환 이런 프로그램은 매년 어떻게 1에서 5% 정도 추가를 한다. FFO를. 그리고 이런 유기적 확장이 6에서 9%의 매년 성장을 이끌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브룩필드가 예상보다 뭐 코로나라든지 해알화로 인해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근데 선방을 했다는 거죠. 오히려 전년 대비 성장을 했어요. 그런 위기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게 정상으로 돌아오고 그리고 평상시 계속 성장하는 게 지속된다면 그러면 앞으로 놓여있는 거는 낙관적 결론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이 이 기사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 기사가 아주 흥미로운데요. Brookfield Infrastructure sees a back-year investment opportunity in data. 자, 브룩필드 인프라스트럭처는 100년 동안의 그 데이터 분야에서 100년을 책임질 그 투자의 기회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면 지금이 데이터 부분에 100년 미래에 대한 초입에 있다. 그래서 이 브룩필드 인프라스트럭처에 투자를 하라라는 이야기인데 자, 그래서 매시브 오퍼튜니티에 지금 어떻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이 브룩필드 인프라스트럭처가 상당히 괜찮다는 건데요. 이 기사의 핵심 내용을 저랑 한번 보시면 자, 데이터는 뭐다? 데이터는 디지털 경제의 오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새로운 21세기 새로운 100년의 석유와 같은 존재가 데이터라는 건데 이 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이 BIP 혹은 BIPC, 브룩필드 인프라스트럭처가 이 기회가 주어지고 추세가 지속이 된다면 어떻게 될 거다? 계속해서 성장을 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기사에서 한 세기에 걸친 투자 기회가 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세기 동안 원유에 대한 갈증이 컸듯이 앞으로는 더 많은
데이터에 대한 인프라 투자가 필요한데, 그리고 지금 기존의 데이터 인프라는 많이 노후화가 됐는데 지금 새로운 뭐 광섬유라든지 아니면 5G를 위한 다양한 성장의 기회가 많고 지금이 많은 돈을 투자해야 되는데 이걸 가속화시킬 수 있는 기업이 이 데이터 이 기업이 바로 브룩필드 인프라스트럭처라는 거죠. 그래서 브룩필드는 2014년 말에 레이트 2014년에 프랑스의 통신 타워 인프라를 인수하기 위해서 참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연평균 15억 달러의 자본 지출의 약 20%를 투자했다는 거죠. 약 3억 달러 정도를 3억 달러를 매년 지출을 했다는 거예요. 데이터 인프라를 위해서 이 브룩필드가. 그만큼 이 미래를 위한 초석을 지금 다지고 있다는 거예요. 한 세기를 앞서서 이걸 리드를 할. 그 다음에 이 인수를 하고 투자를 하고 그러면서 이 광섬유 네트워크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뉴스 네 번째는 뭐냐면 브룩필드 인프라스트럭처가 이 데이터 인프라 투자의 메가 사이클 초입에 있기 때문에 향후 몇 년간 아주 매력적인 투자 기회를 제공을 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뉴스 기사에서는 전부 다 브룩필드에 대해서 긍정적 기사들이 상당히 많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커뮤니티의 일반 참여자들의 반응을 한번 볼게요. 자, 먼저 네이던이라는 사람이 올려놓은 건데요. 이거는 전고점보다 더 높거나 비슷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There's no reason. 그럴 이유가 없는데 왜 이게 전고점을 못 뚫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2분기 연속으로 어떻다는 거예요. 이거는 증명됐다. Unaffected by a pandemic. 이 팬데믹에서 영향받지 않는 걸 2분기 연속 증명했는데 왜 전고점 이상으로 못 가는 거야?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뭐 자기 그거 중에 비중 중에 제일 높고 계속 살 거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뭐 답글을 보면 뭐 자기 뭐 40불 이하에서 샀다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That is a very insight article by Motley Fool relating to this stock. 이게 뭐냐면 아까 그 100년의 그 할 투자 절호의 투자 기회다. 100년을 앞으로 이끌어갈 원유에 대비되는 데이터 인프라가 그 100년 한 세기를 지속할 그거다. 그 얘기거든요. 이게 아주 인사이트한 기사라는 거죠. 그리고 스티브. 자, 자기가 이 LP 버전 대신에 BIPC 그러니까 소비자 일반 구매자를 위해서 그 배당세가 적은 걸 구매할 건데 뭐 여기에 대해서 논쟁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세금에 따라 다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우리나라에는 뭐 이런 게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벌써 거의 뭐 20% 수익이 났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그 찬반 역시도 뭐 거의 뭐 긍정적인 반응이 많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브룩필드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 BIP를 구매하는 것보다 BIPC라고 해서 일반 소비자를 위한 배당세가 낮은 걸 구매하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부 다 향후 미래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과거부터 봤을 때도 2008년부터 지속적으로 매우 좋은 성과를 거두온 주식이고 은퇴 주식으로 많이 추천되는 주식이기 때문에 이런 근본주도 있다라는 거 한번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